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혜모 감독의 영화 인생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장혜모 감독의 그 작품이고요. 1940년대 중국의 대지주의 아들 부귀, 우리말로 하면 부귀, 부자란 뜻이죠. 부유하고 귀하다. 이제 중국어식으로 하면 후케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윗바닥까지 떨어진 이야기고요. 중국의 근현대사의 굴곡을 이제 이 후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중국이 격변기를 살아가는 이 후게이의 인생의 여정을 다루고 있고요. 이 후게이의 아내인 지아전은 후게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인입니다. 이 영화는 그냥 보면 후게이라는 인물에 대한 영화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자진, 지아전이죠. 에 대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지아전은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공리의 시골 여인 지아전 연기가 일품이죠. 이 영화를 그래서 이제 약간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지아전의 측면을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이제 간단히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후케이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요. 이 후케이 아내 지아전은 후케이가 도박하는 곳을 찾아가서 도박과 나중에 선택해라고 이제 후케이에게 묻습니다. 후케이는 도박을 결국 선택을 하게 되고요. 아내인 지아전은 뱃속의 아이가 남자라면 당신을 닮지 않기를 바란다 하고 이제 말하면서 집을 떠나죠. 후케이의 집은 이제 결국 노름에서 이긴 전주에게 팔리고요. 후케이 아버지는 분에 못 이겨 죽게 됩니다. 후케이는 작은 집으로 이사와서 도박을 끊고 노점상으로 연명하며 생활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난 지아전은 딸과 아들을 데리고 후케이에게 돌아오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전주를 찾아가서 장사 미천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림자 도구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 도구함을 가지고 떠들을 공연을 하던 중에 1949년에 내전이 발발하고요. 국민당군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공산당에게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국을 공연하면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아내는 꿋꿋이 잘 살아가고 있고요.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는 공연 떠난 날 사망하고요. 돌아가시고 딸인 붕어는 이제 열병을 앓고 벙어리가 됩니다. 지아저는 그 이제 정말 남편의 생사여부도 모르고 잘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도박으로 자신의 집을 얻었던 전주가 반동 문자로 몰려서 처형당하고요. 호케이는 내가 만약 집을 팔지 않았다면 반동 문자로 몰리게 됐을 거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이후에 노력동원에 참가했던 아들이 자신과 함께 군대에 있었던 친구 춘성의 차가 벽을 들이받는 바람에 벽이 무너지고 문화대혁명의 시작으로 이제 그림자 그게 그 도구까지 제국주의 산물이라고 해서 이제 불태워버리죠. 그러니까 이 문화대혁명은 결국 이제 1966년에 공산당 주석이었던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주장으로 시작이 됐고요. 부르주아 계급의 자본주의와 관료주의적 요소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으니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공산당 책임자의 중매로 벙어리 딸은 이제 절름발이 노동자 대표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친구의 아들을 죽게 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춘성은 이제 후계의 집에 찾아와서 통장을 두고 떠나죠. 이후에 자신을 도와줬던 공산당 책임자도 자본주의자로 몰리고 병원의 의사들도 반동문자로 몰리게 되어 다 투옥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딸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젊은 의사가 치료하는 걸 못 믿어서 이제 감옥에서 나이 든 의사를 데려오는데 이제 이 의사가 이제 문화대혁명으로 잡혀서 감옥에서 별로 먹질 못해서 못 먹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만두를 사오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7개를 먹고 급체하고 딸은 이제 아이의 출산을 하다가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위 외손자와 딸이 묻힌 무덤에 가서 모든 건 다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느 지아저는 이제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냥 뭐 영어에서도 let bygone be bygone 이런 말 있죠.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후케이가 외손자에게 이제 종이 상자에 키우고 있는 병아리들을
그림자 도구 상자에 넣어서 키우도록 하죠. 손자에게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고 닭이 거위가 되고 거위가 양이 되고 양이 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소가 되면 만두도 커서 이제 기차 타고 여행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하전이 이제 그런 현대 중국 사회의 정치,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격동기 인물이 여성 인물이고요. 또 이제 아내의 도움이 없었으면 개과천선이 불가능했죠, 후계이에. 그리고 노름을 하고 열심히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전통적인 여인상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어촌의 전통적 여인들의 정서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이제 노력동원에 참가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조금 더 잠을 재우는데 후계이가 노력동원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도를 깨워 엎고 데리고 갔다가 결국은 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지하전은 이제 아들의 무덤 앞에 그래서 이제 애통을 하죠. 그런 그 만두를 놓고 이제 막 흐느껴 울고 자식을 이제 먼저 보내는 그런 부모의 애통한 모습. 그리고 이제 지하전에 이제 아들을 차려진 춘성은 이제 사죄하는 이야기. 이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영어에서도 이제 엎질러진 우유에 관해서 울어봐야 소용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It'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오버라는 건 뭐뭐에 관해서고요. 그래서 지나간 일은 다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래 희망을 갖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여주인공 지하철은 남편의 부르주아에서 프롤레타리아로의 전락, 또 대약진 운동에 대한 노력동원, 죽음,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딸의 죽음을 경험한 여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중국의 격변하는 현실의 희생자이고 그런 운명을 정면으로 맞서는 강한 여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전통적인 어머니상일 수도 있고요. 또 후계의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지하전의 시각으로 볼 때도 좀 더 섬세한 면이 많죠. 그리고 그래서 이 영화는 중국의 현대사의 굴곡을 한 사람의 생을 통해 보여주는 소우주적인 영화, 마이크로코스մ. 그리고 후계이는 이름으로 보면 부귀영화가 있지만 지주의 아들에서 가난한 하층민으로 전락한 에펠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김동인의 감자의 여주인공 복녀도 이름으로 보면 복이 많지만 실제로는 복이 없는 여자죠. 그래서 후계이 아내 자진도 이름으로 보면 한자로는 가진, 집의 보배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이제 그 남편 후계이가 삶을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마다 힘이 되어주는 존재죠. 그래서 이제 붉은 수수밭이라는 영화로 알려진 장혜화 감독의 최전성기 작품이고요. 이 영화는 꼭 한번 봐야 될 영화입니다. 살아가면서 주제는 끝없는 시련과 희망의 실타래다라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 결국은 인생은 밝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둠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중국이 연이에 하나인 그림자 연극이 등장하고 내전의 참상, 문화대혁명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고요.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부분은 인생에서 이제 후계이가 아내 지하정과 함께 외손자죠. 와 딸의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이 인생이라는 영화는 원작은 활착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살활자에 붙을 착자. 자, 이 장면은 후계이가 노름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이제 후계이가 집이 노름을 해서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집을 떠나는 장면이죠. 자, 이 부분은 그림자 놀이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후계이가 이제 그 피하는 모습이죠. 전쟁 내전이 일어났을 때 숨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병아리들이 이제 그림자 도구 통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영화로는 이제 라이프타임스 1994년작이고요. 이 공리와 가루가 이제 주연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다시 보셔서 나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